때때로 먼 곳을 응시하는 습관. 이따금 창밖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 쉬는 날은 주로 뭘 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사실은 빈둥거리길 좋아하는 사람도 영화도 보고 책도 읽고 운동도 합니다. 라고 대답해야 할 것 같다. 혼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자니 어쩐지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게으른 인간으로 비칠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한 것이다. 오늘부터 이런 생각은 버리자. 우리가 버려야 할 세상의 상식 중 하나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다. 누구도 아니고 무엇도 아닌 페르소나의 가면을 벗고 그냥 내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가능성을 꿈꾸면서 공상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다. 나도 모르게 정해놓은 틀에서 벗어나 자신의 한계를 넓히는 시간인 것이다. 혼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있어야만 비로소 자기다움을 찾을 수 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인터넷 게임을 하는 것은 쉬는 것이 아니다. 그 또한 활동이다. 쉴 새 없이 움직이는 화면을 보는 동안 우리의 뇌는 바쁘게 시각 정보를 처리한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작은 화면에 오래 집중할수록 눈의 피로는 심해진다. 책을 오래 보면 눈이 뻐근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이다. 이런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거리가 멀다. 심신이 지쳤다며 번아웃 증후군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잠시 쉴 때 무엇을 하느냐고 묻자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혼자 있고 싶어요.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독자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혼자 있을 때나 짬짬이 쉴 때 컴퓨터나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면서 그것을 혼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단한 착각이다. 현대인들은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니 잠시라도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한다. 거의 강박에 가깝게 시각적으로 처리할 정보를 찾는다. 이를테면 콘프레이크를 먹으면서 습관적으로 콘프레이크의 상자에 설명글을 읽고 화장실에 앉으면 저도 모르게 낙서를 읽고 있는 시기다. 잠시 쉬는 시간조차 인터넷으로 글을 읽거나 게임을 하는 것 역시 그런 강박 증상의 일종이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 정보들의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방법은 먼 거리를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일하는 중간중간 먼 벽을 응시한다. 가끔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보는 것도 좋다. 먼 거리에 초점을 맞추고 응시하면 눈의 피로가 줄어든다. 가까운 곳을 볼 때 우리 눈의 수정체는 수축하여 두꺼워지고 먼 곳을 볼 때는 이완하여 얇아지게 된다. 당연히 가까운 곳을 보면 눈의 근육이 긴장되어 피로도가 심하다. 먼 곳을 보면 이완되어 근육이 편안해진다. 눈이 덜 피로하니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가끔은 자신에게 혼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주자. 현대인의 삶에는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이 필요하다. 먼 곳을 응시하면 저절로 긴장이 풀립니다. 그렇게 가만히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복잡한 생각과 어지러운 마음이 서서히 사라지고
자신을 발견할 여유가 생겨날 것입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여유를 찾는 것은 개인의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 반드시 도망쳐야 할 순간이 온다. 문제에 휩쓸리지 마라. 실수나 잘못을 저질렀거나 상황이 꼬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을 때 상사로부터 야단을 맞거나 남으로부터 곤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을 것이다. 그렇게 숨이 막히는 순간 발걸음은 대개 화장실이나 흡연실, 휴게실로 향한다. 한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났다면 또는 해서는 안 될 일을 강요받고 있다면 말 그대로 도망치는 것이 최선이다. 이처럼 살다 보면 도망치고 싶은 순간 또는 도망쳐야만 하는 순간이 오기 마련이다. 이런 때 역시 외로움이 약이 된다. 혼자라는 사실은 안도감을 줄 뿐만 아니라 문제 상황으로부터 한 발 떨어져 생각할 기회를 준다. 감정을 진정시킬 수도 있다. 도망치라는 것은 책임감 없이 야반 도주를 하라거나 일체 연락을 끊고 숨어버리라는 뜻이 아니다. 문제에 끌려가지 말라는 것이다. 문제 상황에 관련해 선을 긋고 그 상황에서 한 걸음 밖으로 나와야 한다. 문제 상황은 소용돌이와 같다. 발을 담그면 담글수록 빠져든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게 된다. 우리 인생의 문제 상황 중 10중 8구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일, 사람과 돈이 꼬이고 부닥치고 얽혀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문제의 원인들로부터 잠시 떨어질 필요가 있다. 사람들로부터, 일상의 업무로부터, 이익과 손해에 관한 상식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한다. 하지만 소용돌이라는 고 표현했듯이 이런 문제 상황들은 그 여파가 강력하므로 거의 도망친다는 마음가짐으로 힘을 다해 빠져 나와야 하는 것이다. 다시 소용돌이라고 표현했듯이 이 문제 상황들은 그 여파가 강력하므로 거의 도망친다는 마음가짐으로 힘을 다해 빠져 나와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가 되어야 한다. 혼자라고 해서 반드시 격리된 공간에 가지는 않아도 된다. 비일상적인 장소, 나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 고민을 잊고 열중할 수 있는 어떤 일, 이런 그 삼박자가 갖추어져 있으면 된다. 한마디로 지금 고민하는 문제들과 연관성이 없는 상태면 혼자라고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좋은 사람인가? 성실함은 미덕이 아니다. 성실함은 타인의 기준에 의해 평가된다. 나 자신에 대해 나는 열심히 산다, 부지런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는 있다. 그러나 성실한 사람이다 라는 말은 자기 자신에게 대한 표현이라기보다는 타인에 대한 평가이다. 성실함이란 행위와 태도를 기준으로 하며 규칙이나 타인에 대한 충실성과 직결된다. 주변으로부터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을수록 성실함에 대한 강박이 강하다. 책임감이 있다든지 근면 성실하여 믿을 수 있다든지 부지런하다는 등의 평가는 세상의 기준에 의한 것이다. 이제까지 좋은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라도 계속해서 성실하게 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완전히 타인의 시선에 속박되어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 타인에게 좋은 사람이다.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기 위해서는 스스로 편안하고 자유롭다고 느껴야 한다. 성실하지 않게 비칠까봐 불안한 것이 아니라 남이 뭐라고 생각하든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느긋해지도록 하자. 성실함을 인생의 최고 미덕으로 알고 부지런하게 살아온 사람은 이러한 자기와의 시간보다는 회사 업무,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우선시한다. 또한 완벽함을 추구하여 약점을 드러내길 꺼린다. 그러나 사실 회사 안에서 나보다 빨리 출세하고 훌륭하게 업무를 해내도 강점밖에 드러내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약한 존재인 경우가 많다.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책임감이나 완벽함 같은 이미지로 자신을 꾸미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노년 정신의학에 종사하는 경험으로 말하자면 회사 사장이나 중역들은 은퇴한 뒤 크게 두 타입으로 나뉜다. 한쪽은 자존심 때문에 아무에게도 약한 소리를 못하는 타입이다. 은퇴 이후에 소외감을 감추려다 보니 딱딱하고 거만한 태도를 보인다. 다른 한쪽은 사고방식이 유연하고 상대방에 대한 반응에 예의 바르다. 보기에 사장이나 중역을 했을 것 같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약점을 스스럼없이 드러내는 타입이다. 전자의 경우 노인성 우울증으로 힘겨워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오랜 세월 동안 굳어진 자신의 성격과 태도를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친구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 자신의 약점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은 편안한 관계를 형성한다. 새로운 일이나 공부에도 겸손한 태도로 임할 수 있다. 변화하는 세상에 보다 쉽게 적응하며 주위 사람들의 협조를 얻어낸다. 남에게 약점을 보였다가는 얕잡아 보이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다. 약점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자신이 있는 사람이다. 약점을 보인다는 것은 자신의 약한 부분, 할 수 없는 부분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남에게 좋은 점만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보다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 오히려 사람들은 상대방의 약점과 결점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보다 남에게 관심이 없다. 나 자신도 남의 일 따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충분히 약점을 드러내도록 하자.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 몸에 밴 습관을 고치기는 어렵다. 가능한 한 생각이 유연한 젊은 시절에 약점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통큰 습관을 익히는 것이 좋다. 일단 약점을 보이고 나면 그것을 들킬까 불안해하지 않게 된다. 나는 이런 부분이 약하니까 도움을 주세요 라면서 남에게 의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것이 성실함과 완벽함이라는 이미지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인생을 사는 방법이다.